선저를 순서대로 직역 순서대로 그러면은 동시통역 훈련도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와서 가져가는 거야? 외워. 자, 2차 대전이나 전쟁이 나면은 미 국방부에서 보는 지도를 보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미 군 장성들은 지도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통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지 정확히 보인다고. 근데 이런 지도는 미국 국방성에서는 보는데 문방구에나 이 지도 가게에서는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알래스카랑 그린랜드랑 캐나다가 다 미국권으로 들어오면은 유럽도 미국이 다 경제 무역이고 뭐고 국방이고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면은 북극 지역이나 이거 다 통제하잖아요. 그럼 미국 세상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를 잘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땅 되는 거예요. 다민족 국가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지. 유대인은 미국에서 소수민족인데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제일 열심히 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미국에서 10살 전에 3개 국어 다 하는 민족이 유태인이요. 10살 전에 3개 국어를 다 한다고. 영어, 히브리어 또 하나 뭐 이래 가지고 3개 이상 3, 4개 한다고요.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잘 사업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 이러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로 돈 벌 생각 안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국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게 무언지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기존에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직업은 1인자가 이미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1인자 되는 건 자기가 만들어내서 1인자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격 자체가 남이 하는 거를 즐겨하진 않는데 남이 하는 거를 할 때는 남을 도와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국영수를 하죠.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대학 갈 거 아니야. 그냥 국영수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국영수 하는 거지. 내가 국영수를 해서 1등 하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이 신학 공부했죠. 신학을 하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람이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다는 건 신학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 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접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접근 방식이 지도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다르고 요 남극을 보세요. 요 남극.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봐도 이게 시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는 제 사무실 들어오면 다 지도가 붙어 있어. 집에 가도 다 지도만 있어. 벽이 다, 그러니까 벽지가 없어. 벽지가 있으면 다 지도를 붙여놨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도, 유럽 지도, 무슨 지도, 미국 지도, 아시아 지도, 수도권 지도, 수도권, 경기도 지도 뭐 이래가지고 다 경기 충청도 지도 이래가지고 계속 이게 한눈에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연결되게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국제적인 역할을 감당할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국제 지도를 많이 봐요. 제일 좋아하는 각도는 이제 북극 지도예요. 북극 지도가 딱 되면 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미국, 캐나다, 그린랜드, 유럽은 우리나라가 친숙하게 계속 발전시켜야 될 거고, 러시아 연방 있죠? 러시아 연방 저거 우리나라 사업 전초기지가 되는 거고, 몽골 엄청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죠. 몽골과 한국 사이에 만주가 보이죠. 저거 우리 땅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거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진 다 빼잖아. 러시아 진 다 빼잖아.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지금 동쪽 있죠.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이 사람들은 슬라브족이 없어. 에? 러시아 백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동양 사람인데 옛날에 표트르 대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알래스카 정보를 할 때 여기까지 먹었을 뿐인 거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 독립 일어나겠죠? 독립 일어나 안 되니까 전쟁 나가지고 소련 해체됐잖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 하다가 경제 파산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러시아 연방 해체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 작살 내려고 우크라이나한테 손 떼지 않고 계속 무기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리고 중국한테 돈줄 안 주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가 뭐 착한 짓을 해. 그래도 중국하고 전쟁을 했고 일본하고는 전쟁했잖아. 전쟁 안 한 나라가 어디요? 한민족하고 미군이 전쟁을 한 적이 없고 한민족하고 미군이 좋은 일만 하고 93%가 친미 성향으로 국민 선호도가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리고 미국의 정계나 언론계나 학계나 한국 사람은 미국 이민 가면 다 박사까지 공부해. 돈을 잘 벌면 공부 안 시키는데 돈을 잘 버는 쪽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현찰을 많이 벌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가면은 소수 아시안 민족 중에는 제일 성공한 민족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중국이 해체될 때 중국이 55개 민족인데 데모를 오부지게 많이 해요. 감시를 엄청 눌러서 하기 때문에 이게 폭발이 될 때 어떻게 해? 중국 사람이 지금 잘 살거든? 잘 사는데 잘 사는 만큼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재산 통제를 해요.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천안문 사태가 다시 터진다고 보셔야 돼. 천안문 사태가 계속 터지고 그 욕구가 계속 터진다고 보셔야 돼.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사태가 지금 드러나서 지금 국제적 이슈가 돼서 이거 못 덮어요.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게 됐어요. 다 터져버렸어.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완전히 그냥 그 중국을 박살낼 때 우리나라 부정선거도 뚜드려 패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민주화 열기가 더 고차원적으로 터지겠죠. 문과를 해도 살 길이 많고 이과를 해도 살 길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수학, 물리, 화학 어려운 과목, 과학 과목 못한다고 문과를 하지 말고 이과를 더 열심히 해서 적성에 안 맞는 이과를 하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학, 물리, 화학을 싫어해. 열심히 해. 근데 싫어해. 열심히 해. 근데 좋은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건 다른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좋은데 성적이 모자라. 그러면 이과 해도 돼. 근데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기가 싫어. 그런데 공부는 성적이 나와. 그래도 성향이 그걸 하기가 싫어. 하면 할수록 이과 공부가 싫어. 이러면 문과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문과는 평생 공부할 거예요. 이과는 이게 싹 지나가면은 공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과를 하고 졸업을 해서 뭐를 박사까지 하든지, 이과를 해서 무슨 뭔가 사업을 하든지, 문과를 해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 소득이 들어오게 하든지, 이래 가지고 다 먹고 살 길이 다 생기는데, 절대적으로 남이 보는 시각으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반도 중심으로만 보지 말라고. 아무도 안 보는데 전쟁하는 사람들만 보는 요쪽으로 보라고. 자꾸만 보고 싶지 않아? 이거 자꾸만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보통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는 2차원적인 지도는 펼치면 이게 지도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구본으로 이렇게 볼 때만 보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볼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보이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호주 볼 필요 없으면 이걸로 다 돼버려요. 관계는. 그러니까 왜 이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점을 중심으로 해서 딱 공으로 된 지도를 보냐면 이거 관계가 한 번에 보여요. 그리고 비행거리나 거리도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해. 입체 지도라. 이러면서 지구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다 상대를 할 수 있는데 강대국가의 관계를 딱 보려면 이렇게 딱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중국이 무너지죠. 중국 내에 조선족들이 있죠. 몽골이 지금 내륙 국가에서 몽골이 친미 국가가 되고 있어요. 몽골에 미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몽골에 미군이 들어가 있다고. 몽골은 아시아에서 한국 민족을 짝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울란바토르 가면 우리나라처럼 돼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15년 전에 가서 거기 신학교 강의하느라고 15년 전에 갔나 그래. 그리고 그동안 못 가봤는데 이게 완전히 몽골하고 우리나라는 어순도 똑같고 다 음식도 똑같고, 몽골 음식은 가난한 사람이 몽골 사람들이 먹는 거고 몽골에서 부자는 한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뭐 잘 성공하고 이러면 한식을 먹는 거고, 그리고 못 살아 그러면 몽골 음식 먹는 거야. 몽골 사람. 그러니까 한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고, 예? 문화도 한국 저고리, 색동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그 만주어 있죠? 만주 지역에서 쓰던 언어가 있어요. 만주족 언어. 그거하고 몽골 언어하고 옛날이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문화도 똑같고. 이 몽골과 만주와 한국이 문화가 똑같은데 이 러시아 연방에 있는 이 시베리아 지역의 민족들이 외모가 똑같고 문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연방이 이게 해체가 되잖아요. 푸틴이 사라지면 이게 쪼가리가 날 수 있어. 푸틴은요, 알렉산더 대왕 같이 대제국을 이룬 사람의 역할을 한다면 푸틴 뒤에는 이게 독립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전쟁이 많아지면은 경제가 어려워지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에이 내 몰라라,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럴 때 국제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역할,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길 때 공부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결혼 전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결혼 이후에는 공부한 사람을 이용하면 되지 내가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정치학 박사를 할 필요가 없어. 정치학 박사 한 사람하고 친해서 20년 동안 연구한 거를 20분 동안 들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왜 20년 동안 그 분야를 공부해? 20분 동안 그걸 들으면 되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리학자가 있어. 정치학 박사랑 달라. 물리학 박사는. 그럼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짧은 시간 안에 말하고 싶은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교재를 통해 배우지 학위를 따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돈을 벌면서 만나는 귀한 관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하고 나쁜 관계나 이런 거는 없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적으로 만나서 사람 사귀는 게 좋아요. 자, 따라서 공적으로 사람 사귀자.
그러면은 성격을 맞출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물리학을 배우는 겸손한 위치에서 물리학을 배우면서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이렇게 지역색을 영향 안 받아. 공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사귀어야지 사람을 좋은 사람 많이 사귀지. 깊숙이 사귀면은 그 사람 특성에 맞춰야 돼요. 근데 깊숙이 사귀는 건 가족들만 잘 챙겨도 시간이 모자란데 뭘 깊숙이 사겨. 친분 있게 사적으로 사귀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평생 이바지했던 분야를 객관적으로 논하고 배우면서 그분을 고마워하고 그분한테 식사 접대를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사적으로 사귀지 마세요. 사적으로 사귀면 그 사람하고 성격을 맞춰야 돼. 그러면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귀게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홍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공을 하려면 쉽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힘 안 들이고 살려면 공부를 할 때 두루두루 공부를 해놔. 자기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그 분야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자기 전공 분야를 발견했잖아. 그러면 쭉 밀어붙여서 박사까지 공부하는데 자기가 박사할 만한 분야가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공부했는데 저거 해볼까 이래가지고 석사 공부하고 석사 공부하니까 저것 좀 공부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두세 가지 학위를 따세요. 20대면. 그거 영어 토익 점수만 잘 따면 그게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대학에서 A를 공부하고 어느 대학원 가서는 B라는 걸 공부하고 어디에서는 X, Y, Z를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전공 중에 메이저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경제학을 했죠. 그리고 경영학을 했죠. 그리고 책을 대학교 다닐 때 책은 심리학을 많이 읽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고대 언어를 공부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를. 그러다가 대학원 가서는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 언어를 추가로 했지. 미국 가가지고 뭐 독일어도 하고 미국 가서 뭐 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동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교회를 했죠. 교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사역을 한 10년 했어요. 은사 사역을.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를 한 20 몇 년을 쭉 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해요? 경제가 왜 가난이 오는가 그거를 이제 하고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데 왜 교회가 가난을 당하는가? 그래서 교회 문제나 교회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돕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세계가 있는데 목사님처럼 산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한 사람 많고 뭐 신학한 사람 많은데 목사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은 많은데 목사님처럼 열심히 산 거는 목사님 케이스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동규 목사님처럼 저기 뭐 전국체전에 나가서 육상 선수를 하고 태권도 선수를 하고 특공무술을 하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인생은 또 나하고는 똑같은 인생은 아니니까 독특하니까 각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각자 존재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만들어 가야 돼.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야 돼.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줄이고 하고 싶은 것 쪽으로 해봐. 돈벌이가 되니까 경제학을 했어요. 취직된다고 그래서. 근데 해보니까 경제학이 나한테 재밌긴 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윤을 추구하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는 좀 안 맞고
그래서 내 성향에 맞으려면 경영학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경영학을 했어요. 경영학을 할 때 재무관리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인사관리나 마케팅 쪽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 문과 쪽이거든. 그 회계학이나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했는데 회계는 재미가 없어. 그때 사람들이 그래, 회계 어려운 회계를 해야지 실력 있는 거다 이래서. 근데 지금 회계사들이요, 인공지능 나와서 회계사 다 잘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유망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건데 사회가 확 변하면 그게 쓸모가 없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했는데 돈벌이로 하면 비극적이지. 하기 싫은 걸 굳이 돈벌이로 하다가 인공지능 나가지고 망해버리면은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딨어. 하기 싫은 공부한다는데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과목 어렵잖아. 그거 컴퓨터가 다 해줄 수가 있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를 어떻게 해? 자기가 연결할 생각만 하면은 이게 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거든. 여러분, 이렇게 국가 국경선이 될 것 같아? 국경선이 바뀌어요. 색깔로 돼 있으니까 이게 영원한 것 같지, 이게 국경선이 바뀐다고. 국경선이 바뀌기 전에 교육하고 물자가 나르고 국제 경제 활동하고 국제 무역하는 거는 이미 국경선이 달라요. 정치가 바뀌면 또 국경선이 바뀌어. 그러니까 사회에 맞춰가지고만 하면 안 돼. 이게 사회가 변할 거를 알고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회에 맞춰서 공부하지, 그러면 요즘 맞추는 것도 아니야. 30년 전 흐름에 맞춰 요즘 대학교 커리큘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하면은 30년 전 사회에 맞춰서 공부가 된 거라 현실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나와서 사회 적응하면 사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학교 커리큘럼 몇 년 전 거라고? 30년 전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90년대에 대학원 다닐 때, 90년대 초에 대학원 다닐 때 경영학에서 배울 때 1960년대 70년 초반에 미국 다국적 재벌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배웠어요. 벌써 30년 전 미국의 60년대 기업체들, IBM의 어떤 그 사례를 배우는 거야. 70년대 초. 근데 내가 다닐 땐 90년대거든. 그렇게 느린 거예요. 왜냐, 학교 단체라는 것은 옛날 걸 가르쳐야지 최신 걸 가르치면 안 돼. 요즘 뭐 작년에 뭐 핸드폰 나왔다고 그걸 다음 해 가르칠 수는 없어. 그건 기업체에서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학교 나오면 안 돼. 학교는 철저히 장식품이야. 학교는 철저히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학교 나왔어 그러면 전통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잘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학교를 나오는 거지, 학교를 나왔다고 저 사람이 최고의 비밀을 갖고 있고 이러지 않다니까. 학교 정보는 다 공개가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이미 다 서점에서 파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학교는 권위에 인정받는 코스를 밟았다는 거지, 학교 나와서 사랑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다 마쳤다라는 개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잊어먹는다 생각해서 쭉 배우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그것이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감이 있다고 그거를 남기려고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보라는 각도에서 봐야 돼.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보라는 각도로 봐야 돼. 난 어떻게 봐? 전쟁 났을 때 강대국이 보는 지도를 봐요. 전쟁이 나면은 러시아도 미국도 요렇게만 봅니다. 왜 그래요? 전쟁이 날 때 보는 건 요로 자원이 몰려 있거든. 항로가 몰려 있거든. 무역이 요로 몰려 있거든. 엄청 가까워요. 북극점을 통해 보면. 근데 이게 펼쳐 보면은 엄청 넓은 전 세계 같아. 딱 이게 북쪽 지도의 모든
남쪽의 지도를 다 하면은 남극점이 나오지 이렇게 길게 돼 있질 않아요. 남극점이 이렇게 길게 돼. 북극도 길게 사각형 지도에 나오지만 그 긴 윗면을 한 점으로 모아서 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 지역이 얼마나 좁은 지역인지 보이죠? 자, 따라서 세계는 좁다. 세계는 가깝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랬지만은 자 보세요. 세계는 좁은데 할 일이 많어. 세계는 좁은데 할 일이 많어. 엄청 가까운 거예요. 엄청 가까운. 딱 보세요. 미국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야 돼? 직선 코스. 자 보세요. 직선 코스를 딱 때리면 앵커리지 거쳐서 LA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직선 코스는 하와이가 아니야. 근데 시중에 있는 지도는 하와이 거쳐 LA 가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비행기의 제일 짧은 거리는 앵커리지 거쳐가지고 LA 가야 제일 빠른 거예요. 시애틀은 더 가깝지만 LA에 사람 많이 사니까 우리 교민들이. 그러니까 앵커리지를 거쳐야 돼. 예? 하와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람 대중을 속일 땐 하와이 지도를 딱 보이고 요게 최단거리입니다. 이렇게 보이고는 돈 버는 사람은 앵커리지 지도를 자기 은밀한 방에서 본다고. 모든 비즈니스가 그런 거예요. 실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 보는 게 있고 손님들 고객들이 보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자기만이 보는 그게 있다고. 그게 해안이라고 그래. 사업을 보는 해안이 있어야 돼. 지혜로운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딱 보고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그 해안이 딱 열리기까지 많이 배워놔야 돼. 많이 배워놓은 사람이 딱 볼 때 이게 눈이 떠져서 딱 보이는 거지. 많이 배우지 않으면 딱 봐도 몰라요. 목사님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대 자료나 성서 자료, 고문서를 이렇게 보고 딱 순간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걸 갖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본다고 못 봐. 딱 본다고 해서 딱 오는 게 아니야. 봐도 배우는 게 없어. 이게 어려운 것만 계속 있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독수리처럼 딱 낚아채야 돼. 멀리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거야. 10km 상공에서. 넓게 보는데 딱 한 마리가 멀리서 보이는 거야. 그렇게 딱 보여야 돼. 뒤지면 안 돼. 벌써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 안 돼. 쓱 하는데 딱 보여야 돼. 멀리서. 그만큼 멀리 있지만은 자세히 순간적으로 보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사회를 어슬렁거리면서 싹 볼 때 사업의 아이템이 딱 보이는 거야. 돈은 안 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일했는데 돈이 많이 일한 만큼 와. 그러면은 종업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어. 왜? 종업원 부리는 것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해야 많이 돈을 버는 거가 있으면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많이 일을 안 해도 돈을 쉽게 벌어.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사회가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야. 탁 볼 때 되는 거예요. 그냥 탁 볼 때. 목회도 열심히 하는 거 난 반대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교인을 모아야 되고 매일 교인이 끊임없이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잔치를 벌여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배우는 것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냥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다과 먹다가. 근데 내가 성격이 그게 안 맞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 나 공부하겠네.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겠네. 그래서 위로나 용기나 서로 다독거리면서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지. 그걸 매주 모여가지고 그 짓 하면은 교회는 내가 볼 때는 할 일 없는 인간들 같아. 노력은 안 하고 패배했는데 위로받으려고 서로 응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연구랑 기도나 찬송은 좋고 가난한 사람 도우는 건 좋아요. 가난한 사람 도우면 나중에 복이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거든.
근데 이 목회를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신방을 가고 이런 건 필요 없어. 왜? 아니 다 큰 사람이 뭘 목회를 당하고 목회를 하고 뭘 위로를 하고 그래. 그냥 다 사는 거지 그냥. 뭘 신방을 가? 뭘 신방을 가? 가면 뭐 별거 있어? 요즘 아파트 구조 다 똑같은데? 입구에는 자녀들 공부방, 안쪽에는 부모님 방, 그리고 건너방, 가운데는 거실 있고 부엌 있고. 전국의 모든 집이 똑같지 뭐. 밖에는 베란다, 뒤쪽에는 세탁기 다용도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상담을 해도 돈 문제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야. 아니 별거 없어. 그리고 뭐 연세 높으시면은 뭐 건강이 나빠지셨다든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님들 오래오래 사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고 부모님이 연로하신 90세 되신 분이 막 청년이 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웬만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응원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삶이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 응집을 하는 게 좋지. 낯선 사람이 또 사귀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쪽으로 해야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적으로 사귀지 말고 공적으로 도와주라고. 공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은 서로 나누시고 도와주시면 돈을 버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꼭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서로 돕고 살라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재정을 도와주려는 것보다 쉽게 살아가고 평안하고 환란이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분야를 진득히 파가지고 어떻게 자기 인내심과 자기 세계를 구축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방에서 안 나와. 그 놈은 백수 아니면 큰 일을 할 놈이요. 그럼 뭐냐면 방구석에서 안 나온다는 건 자기 세계에 뭔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본드 마시는 놈이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를 깊이 파는 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쁜 놈 아니면 얘는 뭔가 자기 길을 파니까 혼자 꿍꿍이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따라서 궁리를 하자. 궁극적인 이치가 있어요. 그걸 궁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끝까지 이치를 따지는 걸 궁리라고 그런 거예요. 궁리. 예? 그러니까 궁하다 이러면은 왜 그냥 막다른 골목까지 궁하게 간 거야. 아시겠어?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지 몰라. 이게 막다른 인생길이 다 도달을 했어. 그게 궁한 거예요. 궁한 거. 빈궁하다. 에? 빈해서 어떻게 끝까지 간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궁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한문어를 다룰 수 있지만 끝까지 가본 거야. 그 길에 끝까지 가봐서 이치를 다 해석을 한 거야. 자, 평안할 때 잘 살던 방식으로 세계 지도를 봐. 이게 망했을 때 전쟁할 때 관점으로 지도를 봐야겠어요. 전쟁을 하고 망할 때 장군들과 대통령이 보는 지도는 이렇게만 봅니다. 백악관에서 보는 지도는 이렇게 봐요. 손님들 올 때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보는 지도가 이쪽으로 돼서 처칠이나 영국 총리실에서 이렇게 큰 옛날 1m짜리 입체 구 있죠. 지구본. 그거 이게 나무로 됐는데 처칠 수상이 보던 저렇게 굴리잖아. 큰 공 굴리듯이. 이건 작지만. 그럴 때 이 위에서 봐요. 처칠은 이 위에서 본다고. 처칠과 루즈벨트가 보던 지도를 내가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 사람 이렇게 안 봐. 근데 처칠하고 루즈벨트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전쟁이 날 때 생각해서 항상 보고 회사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지를 상상해서 그 각도에서 계속 보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보다 목사님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목사님은 복을 쌓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돈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가 별게 아니야. 이 회사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황에도 겪고 오래 갈 사업인가 요걸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돈 벌려고 투자하지 누가 불황에도 견딜 품목을 따져. 억만장자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뭐 하면은 전자제품은 갑자기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투자를 안 하는 건 뭐예요? 불황을 늘 생각하고 대공황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도 그렇게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도 버틸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나 이렇게 전복이 되고 정부가 뒤집어지고 이런 데는 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를 보고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사회가 어지러워질 걸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이러면은 흥미진진해요. 사회가 어지러울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써먹을 땐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존재로만 살면 안 돼.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의 행복을 느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 가지고 결혼한다고 보셔야 돼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를 덮어서 확 사로잡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지가 센스가 있으면 알아서 좋아해야지. 이러고는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지. 자기가 싫다는 남자를 자기가 사랑할 때 여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자기가 사랑은 안 하고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여자는. 결국은 뭐예요? 남과 여의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아기도 낳는 거지.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는데 아기 낳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해도 여자가 자기를 사랑 안 해도 자기한테 끌려올 만큼 자기가 유능해지려고 자기 개발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건 웬 괴병 같은 말이냐? 자, 보세요. 젊을잖아 지금. 에? 지금 70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50년 후를 보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안 돼. 그거는 자기가 50년 후에 살지 100년까지 살지 그거는 쭉 가면 되는 거야. 사다 보면 50년 살다 천국 가는 사람, 100년 살다 천국 가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길이를 정해주는 거고 방향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방향 20년 산다, 30년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연도를 정하는 게 아니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할 때 전쟁이나 국가 환란이나 사회가 불안정해질 거를 바라보고 전공을 잡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잡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딱 잡지 공부할수록 하기 싫어. 처음에 할 땐 그걸 하고 싶어.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게 박사과정 고학력으로 갈수록 어려운 걸 가르쳐요. 아시겠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했지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얘기고 학사 석사 박사로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고 가르쳐주진 않고 네가 혼자 공부해와 이러고 교수님하고 관계가 중요해.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시험만 잘 보면 되고 선생님하고 원수만 지지 않으면 돼. 자기가 한 만큼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관계가 좋아야 돼. 왜? 프리젠테이션하고 발표하는데 그거를 주관적으로 인정을 하거든.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도 하고 공부하기 싫은 것도 다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걸 사업으로 하고 내가 인생길로 하겠다 이럴 때는 환란이 세상이 어려워져도 내가 이걸 하면 이 분야가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 내가 이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분야가 나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징조들이 많을 때 그 길을 가야지 안 지치는 거예요. 그 길이 나를 푹신푹신 기분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도 나를 지켜주는 분야니까 가면은 안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장래 환란이나 사회 불안이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계속 자기 개발시키는 게 오히려 안 지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다 욕심을 비우고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쪽으로 직업을 어떻게 보면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상당히 목사님 성향에 맞아. 예? 그러니까 경제학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 받고 이렇게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거보다 나는 목사가 훨씬 1000배 만배 이 적성이 맞아. 그런데 목사를 할 때 내 적성에 맞고 내 행복을 위해서 했으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사회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 사람을 충성되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러니까 사람이 안 지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60, 70% 내 의향대로 좋아해서 결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자를 자기가 부인으로 소유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케 하는 공부를 해내는 게 힘든 공부를 해낼 때 힘이 된단 말이에요. 네?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저 갑순이를 내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내가 뻐기면서 결혼을 대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부와 전공과 직업과 직장을 내가 장악을 해야지. 이러면은 목표지향적이 돼서 무슨 일이 있건 내가 다 해치워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려고 해봐. 첫 달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하기 싫어. 왜냐하면 고객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우 짜증나. 자기가 좋아하는 갑순이는 안 오고 자꾸만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는 고객들 많아.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호두과자 갖고 오지 마 이 얘기 한다고. 학생 때 내가 호두과자를 먹고 싶거든. 근데 내가 학생 때는 호두과자가 천안 가야 팔어. 서울에는 안 팔어. 그땐 천안 호두과자 이래가지고 기차 타고 부산 갈 때 천안역에 딱 내리면 호두과자 아저씨 갑자기 올라와요. 호두과자 이러면서 이게 기차 안에 들어와. 그러면 그거 사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서울에서 안 팔어. 그래가지고 제 꿈이 고등학교 때인가 내가 호두과자 사업을 해야겠다. 내가 그거 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업을 할 때 자기가 그걸 좋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내가 그걸 해서 많은 환난과 사회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구화가 되는 사업이냐 요걸 보고 하면 안 지쳐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즐기기 때문에 하면 그건 취미로 하지 그 직업으로 하면 안 돼요. 보기보다는 그게 모든 일이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취미 활동 비슷하게 철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션, 내가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해내고야 만다. 그러면 더 큰 목적과 가치가 있어야지 안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청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외로우니까 공부하기 싫고 힘드니까 공부하기 싫지.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난 척할 수 있기에 좋은 쪽으로 공부를 다 해놔. 여자친구가 안 생겨도 돼. 독신으로 살아도 돼. 근데 공부가 힘들고 뭐가 힘들면은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 포맷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도 마찬가지야. 모든 공부가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고 막 품격이 있어 보이지. 해봐. 지옥이야. 아, 드레스 입고 나서 피아노를 딱 예술의 전당에서 그거 하죠. 어머, 나 저거 하고 싶어. 해봐. 그게 노가다지 그게. 예? 20분 연주하려고 여러분 매일 20시간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분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걸 공부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저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를 그 일을 함으로 그 일이 나를 받쳐주고 나를 높여줄 그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결국 좀 이상한 말일지 몰라도 좋은 대로 시집가고 좋은 남자 만나는데 도움되는 걸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벌 때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을 잘 벌어서 자기가 쉴 때 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이렇게 사람하고 여유롭게 쉬고 안식하고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이 벌어서 뭐 하냐 이거요. 요즘 수준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 만나는데 유리하게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갖추어주고 나를 꾸며주는 것을 그냥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진짜 입학하기가 어려운 전공을 내가 좋아해.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그걸 배워.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예를 들어. 에? 자기가 그 뭐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 환자들을 내가 감기약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지 감기약 지어줘요? 아프리카 갈 사람이 꼭 서울에 무슨 의과대학을 나와야 감기약을 지어주냐고. 감기약 그냥 약국에서 사가지고 주면 되지. 돈만 많이 벌어도 기초적으로 95%의 병을 다 약만 잘 짓거나 건강관리만 하면 병을 고치는데 명의가 돼가지고 감기를 고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명의가 돼서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돼서 두통약 하나 처방해 주려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의대를 가. 그러면은 그거 좋아하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점수가 안 돼. 그러면 즐기란 말이에요. 떨어질 때 가면은 힘들잖아. 자기가 그 고득점이 안 나오는데 그 입학해서 계속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다 해서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다 키워놓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게 점프해도 이게 안다면 여러분은 덩크슛 하지 말란 말이에요. 최대한 점프하고 뛰었는데 덩크슛하는 이게 손이 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꽂는 농구 선수로 헌신하지 말고 키 작아도 멀리서 그냥 3전 슛하는 식으로 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렇다고 뭐 키 크지 말라는 게 아니야. 흑인 뭐 르블론 같은 사람은 덩크슛 하대. 마이클 조던 덩크슛 하대. 근데 그렇게 점프력이 좋고 키가 장신이고 거인들이 그거 하는 거지. 자기 조건이 아시아 사람인데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멀리서 슛 쏘고 즐기란 말이에요. 농구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식으로 살아야지 불리한 쪽으로 종목을 택하지 말라고. 똑같이 농구를 하는데 불리하게 키 작은데 덩크슛 시도하면 그게 바보잖아.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도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야. 왜? 자기에 맞춰서 하니까. 자, 따라하세요. 대학을 갈 때는 즐겁게 다녀야 된다.
2년제는 열심히 공부하면 바로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다닐 필요는 없고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2년 끝나서 졸업장을 받고 3학년으로 편입을 다 권유를 해줘요. 정식으로 졸업했잖아. 얘가 2학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옮기는 학생이에요. 진짜 졸업을 하고 옮기는 거야. 진짜 졸업하고 새로 들어가서 3학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고. 4년제 대학. 근데 4년제 들어갔는데 거기 다니기 싫거든. 공부해 보면 4년을 기다려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 2학년 때 탈선해서 술 처먹고 연애질하고 이러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딱 갔을 때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몸짱, 배때기 짱, 등어리 짱, 이게 근육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목욕탕에서 홀딱 벗고 자기를 봐도 와, 난 멋있는 것 같아.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을 튼튼하게 할 때, 자 따라서 체력을 단련할 때 보기도 좋게 하자. 그러면 힘들고 이제 자기가 축 처지고 이러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근육이라도 뭐 있고 그래야지. 예쁜 살이 붙어도 좋지만 근육이 붙으면은 그래도 좀 건강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서 즐겁게 지내지만 열심히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따라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바쁘게 공부하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안 돼. 두루두루 모르는 게 없이 다 공부를 해야 돼. 책도 많이 읽어야 돼. 실무적인 학적인 거는. 예를 들어 경제학, 경영학 이거는 실무책을 많이 봐야 돼요. 개념 이론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많이 사업을 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소니 창업자의 책을 봐야 돼. 이병철 씨 책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접한 사람하고 경영학 원론 띡 이론책 보고는 그냥 노는 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각 분야의 입지전적인 인물들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봐야 돼요. 그러면 배울 게 다 있어. 근데 그 분야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봐. 대충 이해하면 되지. 여러분이 물리학 세계적인 교수가 될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대충 이해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풍성하게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봐야지. 그걸 전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이 공부하고 아주 어려운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관여 안에서 전문가를 높여드리고 나는 모릅니다. 이래서 그 사람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해야 돼. 내가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잘 치죠. 그러면 트럼프하고 플로리다에서 골프 칠 때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부러 져줄 것 같아. 대통령님 엄청 골프 잘 치시네요. 이러고 기분 좋게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친해지지. 내가 이번에 트럼프를 이겨야지. 세계적인 선수가 굳이 그때 이겨줘야 돼? 노인네를 꼭 골프로 이겨야겠냐고. 맨날 이기는 선수가, 천재 골프 선수가. 그러니까 그때는 설렁설렁 치면서 골프를 원래 골프 황제잖아요. 타이거 우즈. 그러면 대충 쳐서 즐기고 끝내고 트럼프가 잘 치게 기분 좋게 해서 사람 사귀려고 하는 거지. 그걸 상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분으로 치는 건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중간에서는 공부 잘하고 일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만 위로 가면 사람을 사랑하고 접대를 잘할 때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접대를 잘하고 잘 사랑해주고 이럴 때 이기적으로 쇼를 하면 안 되고 그게 자기의 즐거움이 돼야 돼. 사람을 잘 대줄 때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는 성격 자체를 만들어야지. 성격이 바르게 안 돼 있는데 사람 잘 대해줘. 그러면은 짜증나죠. 그러니까 잘 접대하는 거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접대할 때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들어야지. 접대를 해야지. 안 접대하면은 접대 안 하면은 자기가 뭐 안 하는 것 같아. 해야 될 걸. 그건 왜 그래요?
집에서 챙기고 엄마 아빠를 챙겨드리고 동생을 챙기다 보니까 몸에 밴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썽쟁이 동생이 있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동생을 챙기다 보니까 리더십이 생기고 섬기는 리더십이 생겨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사랑받지만 사랑은 축복은 언니 오빠가 받는 거야. 동생을 잘 돌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즐기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사업을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목회도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즐기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는 건 설교 내용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를 쉽게 시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고 개념을 탁 집어서 하는데 그 내가 재미있으니까 하지 이거를 싫은데 억지로 열심히 하면은 오래 못 가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학생들은 내가 이거를 하는데 즐거운 경지로까지 들어갈 정도로 습관이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자 따라서 3시간 동안만 앉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머리에 띵하고 앉아 있으니까 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정지 상태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회전시켜 주려면 머리 반대편에 피순환을 도와줘야 돼. 머리가 피가 잘 돌고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해서 머리가 맑아지려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운동을 해서 피가 순환이 되게 해야 다시 머리가 정상이 돼요. 그래서 박사님들은 전부 박사급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공부를 3시간 하고 어떻게 해요? 손발을 계속 움직이고 몸 풀어주고 운동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러지 절대 공부를 15시간 하고 이러지 않아요. 나는 15시간 공부를 실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대가리 계속 돌리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게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코피 터지더라고. 결국은 제가 인내심을 키웠어요. 인내심. 내가 끝까지 한번 공부해보자. 내가 힘들어도 공부하리라.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공부하래. 이렇게 쉽게 말해 인내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정신세계는 이루었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머리가 띵할 때는 손과 발을 즐겁게 운동하는 걸 해주는 습관을 들이고 그걸 즐기면서 다시 머리에 싸매고 공부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 학자의 길로 가고 롱런을 하고 오래 가고 박사학위고 교수고 연구원이고 오래 가는 거지. 절대 학술적으로 하려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머리를 써야지. 머리만 쓰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머리만 쓰면 일찍 죽어요.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젊으니까 병이 없는 거지 그거를 70까지 80까지 해도 무병장수하게 하려면 80인데 하루 종일 10시간 공부해. 그래 건강해. 그러려면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부터. 머리를 쓰면 팔다리를 쓰고 육체 운동하면 머리를 쓰고 머리나 팔다리 써서 피곤하면 푹 쉬고 사람을 많이 만나서 힘들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혼자 시간을 계속 들이는 직을 하면은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양과 음을 섞어줘야지 사람이 되는 거지 절대 공부만 15시간 한다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건 3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피순환이 잘 되게 걸어주고 음료수 마시고 다른 공부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남학생은 팔뚝 굵어주는 게 좋은데 나는 팔뚝이 얇아. 그럴 때 연구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계속 하는데 팔뚝이 굵어질 때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위로 들면은 팔뚝이 굵어진대요. 이렇게만 하잖아. 그래도 굵어지는데 이렇게 해야지 굵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팔뚝만 굵어진다고 해서 멋이 있는 게 아니야. 멋이 있는 걸
아니 이거 운동 체육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난 시간 바빠서 그렇게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이게 오토바이 핸들 이렇게 하듯이 뭐 무거운 걸 들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쭉쭉 갈라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육 덩어리가 여러 개가 보이게 울퉁불퉁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운동 안 해봤는데 이게 그 여기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손가락 힘이 세지지는 않는데, 손가락 힘이 세지려면 매달려야 된대. 철봉에 1분 이상 계속 매달려야 된대. 이거를 막 한다고 손가락 힘이 세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뭐를 할 때는 반드시 세지는 부위가 있고 효력이 없는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피가 있어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게 머리가 띵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거를 리프레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먹어야지 스트레스 풀리고 배변을 잘해야지 속이 편해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운동하고 먹고 쉬고 다시 공부하고 운동하고 먹고 쉬고 다시 공부하고 이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가 부족한 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팔다리가 튼튼해지도록 해서 신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됐을 때 건강해지는 근육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엉덩이 근육이 많아야지 힘이 있는 노인이 된대. 엉덩이 센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7, 80이 돼도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튼튼하고 풍만한 것을 근육적으로 근육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밑에 뒤에 넓적다리 있죠. 거기에 근육이 많은 사람이 노인 됐을 때 병이 없고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팔씨름 잘하는 노인보다 엉덩이에 근육이 많고 엉덩이 바로 뒤쪽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고 넓고 크게 들러붙어 있는 다리가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됐을 때 세 번째가 척추 뒤쪽 척추로 근육 다발이 척추뼈 뒤쪽에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등짝 근육이라고 그러죠. 척추를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근육들, 얇은 근육인데 쫙 붙어 있는 거, 그게 돼야지 노인이 운동을 잘하고 힘이 안 줄고 계속 산다는 거예요. 노인 됐을 때.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자세 교정하는데 그걸 튼튼히 해놓고 그걸 유지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할 때 하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가기 전에 그걸 하라고. 성적인 충동이 있으면 근육 만드는 걸로 다 전환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성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성을 좋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 결혼 시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한 사랑을 만나기 전에 그걸 몸을 만들라고. 그리고 몸을 만들다가 자기 배필을 못 만나. 그러면 자기가 혼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일에 집중하고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행복할 수 있게 폭을 넓게 공부를 해야지 나는 요것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자꾸만 보여주는 거는 한 군데에 전문가가 되지 말고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보는 법도 변하고 보는 지도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우호적인 국가끼리 관계가 적성국이 되고 적성국끼리 우호국가가 되고 우리나라 약소국이 강대국이 되고 이런 거를 다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려니까 어느 상황에서 전쟁이 많이 나고 가난과 기근과 불행이 전 세계에 많이 불어닥칠 때 변화무쌍한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측 불허가 오니까 두루두루 공부하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도록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능력이 있어도 좋지만 여자는 자기 명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냐? 그래야 아기를 사랑을 퍼주기가 좋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얘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고 막 퍼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우울하지 않고 밝게 되도록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엄마 아빠나 사회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게끔 전공을 취하고 자기가 즐겁고 좋아하는 전공만 하지 말고 그 좋아하는 전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공을 하는 게 좋지. 전공을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통해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프랑스에서는 전공 중에 뭐가 있냐면 플로리스트가 있어. 꽃꽂이 하는 게 그 예술이에요. 프랑스에선. 그래가지고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가 좋아. 그런데 꽃꽂이를 해서 자기 이름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 저분은 아름다운 이 예술인 플로리스트야. 이랬을 때 자기가 꽃을 아름답게 함으로 자기가 귀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마케팅 효과가 있어야지 꽃꽂이도 행복을 주는 거지. 꽃꽂이를 했어. 그래서 잘 팔렸어. 그게 다야. 그것으로는 여성은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꽃꽂이가 아름답지만 그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주지만 꽃꽂이를 해서 자기의 마음도 즐겁고 자기도 우아하게 산다는 어떤 심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쪽으로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인류 문화에 기여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 직무중심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직무중심적으로 하려면 박사급에서 하는 거지. 학사 졸업하는데 그걸 인류 문화에 기여를 하고 여러분 학사가 널리고 널린 게 천지의 대학생인데 그거를 하건 안 하건 세상은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그걸 전공을 하건 안 하건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할 때는 자기가 이게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자기가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잘하건 못하건 그게 지치지 않게 하고 남자는 이걸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해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잘하는 건 좋은데 잘해서 자기가 뭔가 획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막 데이트 신청하고 이래도 막 자신이 뿜뿜 나고 이렇게 자기를 잘난 남자로 받쳐주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높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걸 잘해야지. 그래야지 지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는 여자한테 인정받고 여자는 남자한테 인정받는데 도움이 돼야 청년 때는 안 지치는 거예요. 이거 너 잘하는구나. 너 잘하니까 이거를 하면 넌 영원히 홀로 외로이 살아야 돼. 너 진짜 잘한다. 더 열심히 해.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걸 잘해도 안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어야지 그걸 하는 거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거 안 한다고. 자, 우주선을 타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대. 근데 여러분을 찍었어. 가는데 2년 걸려. 에? 인공식품만 먹어. 그래야 고장 나면 죽는 거야. 우주 미하돼서. 근데 인류의 발전을 위해 네가 2년을 목숨 걸고 그 우주선 탑승을 해라. 근데 엔진 고장 나면 넌 끝이다. 이런데 봐. 가다가 엔진 고장 나 그러면 가속도의 원리로 계속 갈 거 아니요. 보이죠, 호처럼. 에? 우주 반대편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런 위험한 거를 진짜 잘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론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년 때의 열정은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돼야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고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미래 비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학 전공을 심각하게 정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전공이 좋아야지 사업을 잘하고 취직을 잘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야 돼. 그리고 두루두루하고 뭐든지 하는 사람만 취직이 되고 자기가 전공만 해 까탈스러워. 그러면 안 써요. 그런 사람 안 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공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박사 딸 때는 자기가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뭐를 해내야 돼. 능력이 좀 필요해요. 박사급은. 근데 학사는 자기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그거를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학도 어느 정도 다닐 만한 대학을 다니지 다니기 싫은데 저기 전공이 중요하다고 시골로 가가지고 처박히고 이러면은 안 좋다고 생각해 난. 어차피 대학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석박사까지 해야 돼요. 지금 사회가 고학력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대학의 전공을 중요시 여겨서 너는 대학을 잘 전공을 정해라 이러지 말고 되는 대로 공부하라 이거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전공을 해. 그러면은 남는 시간에 중요한 공부를 따로 해. 그리고 중요한 전공은 대학원을 따로 가. 그렇게 편히 살아야지 왜 목숨 걸고 대학에서 다 끝내려고 그래? 뭐가 기본이냐면 내가 볼 때는 장기간 레이스를 뛸 공부를 하지 않고 유치원 때 자기 인생을 다 쇼부 보려고 하는 그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공부할 거는 다 했다. 근데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한 분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될 정도로 자기가 육각형 완성형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각형. 자, 따라서 육각형 유형의 사람 되자. 육각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팔각형 유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가지 분야가 다 완성이 되고 6가지 분야가 다 완성이 돼서 한쪽으로 찌그러지거나 한쪽으로 뭐 쏠리지 않고 두루두루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하자면 중고차를 사는데 이건 가성비가 좋은데 성능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편의적이고 디자인도 예쁘고 질리지 않고 그런 차 있어요. 싸면서 다가 그게 육각형 유형의 뭐 자동차를 산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반떼가 좋은 것 같아. 수리도 잘해줘요. 국산차니까. 근데 나는 25년 동안 국산차만 써서 이제 질렸어. 현대그룹에 난 충성을 해줬어. 한 30년 동안 현대그룹에만 충성을 했어. 뭐 기름 뭐 유지비 든다 수리비 든다 전부 현대그룹만 해줘서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세법이나 수출 관세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현대차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현대그룹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저기 세금법이 개판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쉬운 거 있어요. 비즈니스를 공부할 때 자, 따라서 10분의 1 가격으로 사서 고쳐서 쓰자. 예쁜 차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를 사야 돼. 그러려면 딴 거 아니야. 엔진이 좋고 예뻐야 돼. 그러니까 색깔이 자기 마음에 들고 형태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그리고 차는요. 성능이고 나발이고 필요해. 가는데 고장이 안 나면 된 거야. 가다 서다만 잘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첨단 기능 쓰지도 않아요. 그런 거. 쓰지도 않아. 뭐 포톤 해가지고 무슨 저장을 하래 뭐래. 다 필요 없어. 잘 가고 잘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비세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젊은 청년이 뭐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비싼 건데 10분의 1 가격으로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쓴다 이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차면 500만 원에 살아 이거요. 그래가지고 고쳐가지고 800만 원에 몰고 다니면 5천만 원을 800만 원에 몰고 다니면은 잘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1억짜리 차가 1,000만 원에 구입해서 1,500, 2천만 원에 고쳐가지고 자기가 사.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나쁜 차라도 가는 것만 잘 되고 자네하나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겉은 1억짜리 차처럼 보여. 근데 1,000만 원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옵션 아반떼보다 깡통 그랜저 중고 잘 고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죽으로 다 돼 있고 기본이 다 10년 전, 15년 전에 좋은 패키지로 다 된 건데 뭐가 하나 약한 거야. 그러면 그걸로 가짜 엔진 그 유사 엔진으로 바꾸는데 몇백만 원이면 갈아요. 벤츠도 몇백만 원이면 엔진 갈아요. 근데 뭐 아반떼, 그랜저, 뭐 제네시스 이런 거 다 부품 조립하면 애프터 조립하면 몇백만 원 엔진 다 갈면은 그거 새 차로 살아야 된다. 엔진이 끝났으면 그러지 않아요. 중고 엔진으로 그걸 다 몇백만 원으로 카바링 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사랑하는 차, 내가 몰고 싶은 차, 타고 싶은 차를 감성적으로 타고 대학교를 갈 때도 내가 다니고 싶어. 그리고 편하게 다니고 싶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높임받는 전공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전공에 헌신하지 마세요. 전공하고 써먹지 못해도 즐겁게 나 전공했어. 나 그거 전공했어. 이러고 말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전공에 헌신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니까. 나는 이 분야에 헌신했어. 가봐야 알지. 그 분야로 먹고 살지 자기 마음이지. 아니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예? 음악을 전공했다고 음악으로 돈벌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음악은 음악을 해서 자기가 그걸 즐기고 난 그 분야를 알아요. 이런 거 끝나는 거지. 돈은 다른 데서 온단 말이에요. 90%는. 경제학을 했죠. 경제학으로 돈 벌지 않아요. 그런데니까. 경제학을 했지, 금융업을 했지, 금융학을 했지, 금융으로 돈 버는 줄 알아? 잘못하면 금융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자기가 전공을 했다고 그걸 의지하고 가면 과신해서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역을 했어.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지. 무역으로 자기가 돈 벌겠다. 여러분 무역하다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지 물정 모르고 무역을 해요? 그 신동아 그룹 날라간 거잖아. 그러면은 생명보험이나 대한생명이나 보험은 팔아먹으면은 부자 되는데 왜 무역을 해서 다 날려먹었냐 이거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자기가 전공을 했네, 뭐를 했네,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그때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래 기술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전문가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스위스 대통령.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알아놓고 배워놓고 자기 그거를 언제든지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지 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돈벌이를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거 공부하고 더 공부해야 돼. 대학원 가야 돼. 왜 다 대학원 가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야. 그러니까 나 대학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학원을 안 가. 다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교 4년 다니다가 4학년 들어가지 않고 3학년 마치고 여학생인데 휴학을 해. 그리고 1년 동안 휴학을 한 다음에 취직 준비를 해. 근데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더 할까 이래가지고 3학년 마치고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3년째 됐을 때 세 번째 휴학 안 하고 4학년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짓 하지 마. 4학년 동안 취직한다 생각하지 말고 대학원 공부를 해. 대학원 공부하는 게 취직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취직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해. 그러면 2년 휴학하는 거랑 2년 동안 대학원 나왔는데 대학원 나오고 취직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뻥하다니까 이 대학생들이 하는 뭐 대가리 돌리는 게 아주 멍청하다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오는 게 낫지 왜 휴학을 하면서 대학을 6년을 다녀 이 바보들. 뭐 저리해요? 그 백수건달이요. 나이만 먹는 거야 나이만. 나이만 먹는 거야. 그러면은 졸업 예정자니까 취직이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졸업을 해도 취직 잘 되는 애는 잘 돼요. 취직이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 얼굴이 우중충하잖아. 그러니까 취직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우중충하니까 심각하게 취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뽑아? 분위기 어수선해서 안 뽑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는 거야. 오늘 일만 신경 쓰고 방글방글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취직이 잘 되지. 학점 좋고 뭐 학벌 좋는다고 돼요? 예? 학벌이 좋잖아요. 그러면 삼성그룹의 인사실장이 뭐라 그래? 지방 잡대를 놔도 상사인 자기를 잘 섬겨주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게 좋지. 자기가 저기 과장인데 자기는 서울공대 안 나왔어. 근데 서울공대 나왔는데 뻐겨. 그러면서 과장을 안 섬겨. 그러면 그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다. 현대자동차, 삼성그룹이고 뭐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이고 서울대 공대 나온 애를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과장들은. 사장들은 서울대 공대고 나발이고 걔가 나를 섬겨야지 내가 걔를 알아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 나왔어? 그렇지 않아 어쩌자는 거야. 네가 얼마나 나를 섬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배워보면 알지만 인성이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졸업 예정자면은 붙이고 졸업한 애면 떨구고 이러지 않아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자, 따라 정서적인 사람이 귀하다. 정서적으로 사람이 기분 좋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대학교를 딱 갈 때 내가 명문대학교를 가겠다 이러면 시도를 해봐. 근데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기분 좋게 대학 다니면서 롱런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 그리고 기분 좋게 살아. 우아하게 살아. 기분 파로 살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똑똑해봤자 기계가 다 나와요. 기계가 다 해준다니까. 근데 왜 똑똑이로 능하려고 그래? 착하고 충성되고 변치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독신으로 사시는 교수님들도요. 낭만적인 사람이 독신으로 즐겁게 살지. 낭만이 없잖아. 정서가 풍요롭지 않잖아.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낭만스럽게 사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행복도 하고 결혼 안 해도 좋게 사는 거지. 정서가 풍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이거요. 응?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사람 많이 만나는 거를 하는데, 예.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못해. 누가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관리하는 것보다 사람 잘 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람을 신경 쓸 때는 몇 사람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공무집행으로 해야지 개인적으로 친해져 가지고 사는 것도 그게 일이에요. 사람을 잘 챙겨주고 이런 것도 정성을 하는데 그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을 함으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일을 잘해서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채워야지 되는 거지. 인간한테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지. 여자가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 주면 좋겠지.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 이거요. 예를 들어 여학생한테. 그럴 때 여유가 있어야 돼. 자기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날 좋아해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고마워하는 여유로움이 있어야지. 여유가 없는 여학생은 이거 못났으면서 나를 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집중을 하질 못하니까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 줬을 때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의지하려고 남자 사랑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에서 행복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그 벌써 정신이 약하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때 헐, 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이건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문제라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자, 남자들 다 알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꼭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쁜 여자는 꼭 다른 남자가 그 예쁜 여자한테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게 공적으로 매너 있게 좋아해서 그 사람이 안 좋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좋아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굴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시큰둥해. 그럴 때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성향이 남학생한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맹렬히 했기 때문에 멋지시네요. 뭐 이랬는데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기분 좋게 해가지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지. 자기 일 중에 80%가 자기 행복으로 자기가 한 것만큼 보람을 느끼고 이래야지 20% 행복은 남이 결정하는 걸로 넘겨줄 수 있는 건데 자기 일이 없는 거야. 자기 일은 20%밖에 안 하고 남한테 80%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안 좋아하면 짜증나고 데이트 폭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데이트 폭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연애도 행복하게 하는 거지. 연애를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불행이 오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냐? 에? 남이 자기가 근육이 많다, 뭐하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대로 자기를 빚어.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가 약한 것 같아. 자,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컴플렉스가 어디 있냐? 엉덩이가 커야지 행복하고 엉덩이가 작으면 미국 여성들은 불행감을 느낀대요. 웃긴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슴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야. 엉덩이 크게 하는 수술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미국은 성형외과에서 엉덩이를 크게 만들어야지 여성스럽고 그 컴플렉스가 제거돼 가지고 컴플렉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심리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 거야. 한국 사람은 뭐 쌍꺼풀 수술하고 코 세우고 가슴 성형하고 그런 게 많대요. 성형외과 의학 박사 분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표현을 하겠지. 성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그렇게 자기만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안 느끼게끔 열심히 살라는 거지. 그거를 외부에서 어떻게 알아? 에? 미국 캘리포니아 흑인 아줌마가 엉덩이가 적어가지고 컴플렉스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느라고 하니까 비밀리에 성형수술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겠지. 그거를 인간들이 다른 인간이 어떻게 알아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어. 그러면 그걸 극복해서 자기 만족하려고 그걸 이루어가는 그게 있어야지 자기만의 자기에 대한 대우가 있는 거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만족이 돼야지. 자기에게 자기가 만족이 돼야지. 남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없이 여자한테 자기 어떠냐고 그러면은 그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남학생인데 공부를 했어. 그런데 난 멋진 것 같아. 그런데 여자가 자기를 안 좋아해. 그럴 때 요즘 여자 웃기네. 아니 나는 연애 스타일 아닌가 봐. 이러고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멋있는 남자죠. 자기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해. 그런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해. 대학생들을 20대 청년. 그러면 행복한 거고 안 좋아해. 그러면 바쁜데 잘 됐다.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에? 식스팩 만들어야지. 그리고 자기 분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심리가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야지. 그게
결혼이 되건 안 되건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내가 직장이 됐단 말이야, 내가 서울대 붙었단 말이야, 이렇게 행복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붙는 거는 교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은 면접인데, 면접에서 솔직히 말해서 성적 안 좋아도 걔 제일 힘센 교수는 붙일 수가 있어요. 면접위원 중에 힘이 없는 사람은 성적 관리만 하는 거고, 힘이 있는 교수는 성적이 뭐 해도 얘는 따로 붙여놓자 이러고는 따로 뽑아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높은 교수는. 그러니까 뭐 붙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붙는 거는 그쪽 사정이고, 나는 내 기준에서 이만큼 했어. 안 붙여? 그럼 당신네들 잘못된 거야. 서울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게 빵빵한 자기 세계가 있을 정도로 자기를 구축을 하고 장기간에 그거를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대학원 가고 계속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서울대 안 붙어도 계속 공부하는데, 그러면 서울대라는 거점을 통과하고 지나가자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천안역에서 나를 안 세워줘. 그러면 천안역을 지나가가지고 서울로 가면 되지, 굳이 천안역을 갈 필요 없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목적인데 천안역이 서울대 입학이야. 천안역에서 날 안 받아줘. 그러면 안 받아주면 나도 너 인정 안 할게.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원주로 해서 돌아가 버려서 서울로 직행하면 되지. 굳이 천안을 거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천안역이 사람이 몰리고 차리가 몰리면, 그러면 강원도 쪽, 원주 쪽으로, 차 없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가야지. 그래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애들이 컴플렉스가 없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애들은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서울역이 아니에요. 천안역이지. 요즘 대학 나와서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느끼고 자기 자신감을 느끼느라고 해야지, 왜 자기가 평가받지 않아요. 그 교인들 만나면은, 아니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좌석수가 몇 좌석입니까? 교인이 몇 명 등록됐습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으면 뭐야? 저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몇 분인지 참 모르는데요. 나는 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세 본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그 수가 안 와요. 오시는 분 마음인 거지, 목사가 센다고 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수 있는 것만 충성하고 단순히 살아가야지 멘탈이 건강한 거지, 다음 주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각 성도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다리는 자기가 걸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한 밖에 있는 것을 과도하게 생각을 오버치지 말라 이거요. 자기가 서울대가 뽑아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는다고 돼요? 바보들이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보들. 자기가 실력이 박사까지 꾸준히 공부하는데 중간 기착지로 대학을 정한다. 그래서 4년 머물다가 다른 대학원으로 간다, 또는 다른 직장으로 간다, 이렇게 기착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 기착지. 그러면은 그게 붙거나 떨어지거나 영향을 안 받아요. 자, 따라하세요. 내 사업을 하자.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박사학위를 하는 거는 결혼에 유리하고, 혼담을 할 때 자기가 박사학위 공부하니까 나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뭐 처지는 게 없게 해서 자기를 우아하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애기 낳고 살라고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거지. 에?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삼성 들어가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삼성이란 걸 이용해 먹어서 내가 월급 받고 살아내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삼성그룹에 헌신한다? 그거는 이병철 씨 자손들이나 그 짓 하는 거예요. 회장직이 물려줄 거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도 그거 아니면 거기다 왜 인생을 다 걸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퇴직하지 않고 은퇴하지 않고 100세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박사도 공부하고 사회 저변을 넓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100세까지 출근하자. 그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중간기착지로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오래 다니면 안 되지. 비전이 거기에 장기간 묶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평생 여기에 몸담아라 하시면은 거기 몸담고, 그러지 않으면 6년마다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신명기에. 6년마다 내가 종업원이야. 그러면 6년마다 배울 거 다 배웠으면 다른 거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확장시켜 가야지. 어떻게 그 회사에 계속 있어. 나이만 늙어가지. 6년마다 다 배우고 빨리 나와야지. 그 60년 있으면은 배우는 게 60배나 커져요. 똑같지. 6년 일해서 배우나 60년이나 똑같아요. 배우는 건. 어차피 그게 자기 기업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갈 사람들은 그걸 가고, 그러면은 다 관계지. 그러니까 재벌 총수 집안하고 친해서 평생 운명적으로 같이 가야 돼. 그러면은 평생 다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배울 거 배우고 기여할 거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새로운 분야로 자꾸만 해서 없던 분야를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포텐셜을 키워놓느라고 20대, 30대, 40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50이 넘으면 늦은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건 좋지만 그땐 자기 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에 누가 취직을 시켜줘. 50에. 근데 50에 젊다고요. 여러분 젊어요. 왜? 100년까지 우리가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 100세까지. 그러면은 50세 취직이 안 돼요. 더 이상. 아무리 돼도. 40에도 요즘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40대부터 100세까지 60년을 출근해야 될 거는 잘리지 않는 직장이 자기가 만든 직장이어야지. 자기가 유능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방향으로 지도를 보라고요. 남들이 안 사는 지도를 사라고. 이거는 종이로 된 지도가 아니잖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 사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이렇게 돌려서만 봐요. 재밌다 이거. 잘 돌아간다. 이쁘다. 이러고 봐요. 이렇게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칠이 늘 봤던 지도.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전 세계를 봤다 이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를 정벌하거나 호주를 정벌할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요렇게만 봤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한국인들은 어딜 봐야 돼? 지금도 저는 요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강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딱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해져야 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캐나다 경제를 더 접수할 것 같아. 이게 합병이 되냐 안 되냐 한 국가가 되는 건 나중에 일이고 경제적으로 접수를 해버려. 에? 알래스카하고 캐나다가 친해져 버려. 석유 많이 나는 캐나다하고 알래스카가 석유 다 많거든. 친해져. 근데 군사력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린랜드는 석유도 많고 히토류도 많고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린랜드. 그러면 미국이 이걸 군사적으로 5월 달에 이게 미 본토 방위 사령부에서 관할을 해요, 지금. 옛날엔 유럽 나토군이 유럽도 요거 가깝죠. 근데 이 본토에서 있는 부대가 관리를 해요. 올해 5월부터. 그러면은 덴마크가 이거 금지시켜 못 시켜? 못 시켜요. 군사력이 없어 덴마크는. 그러니까 미국 본토방위 미군이 지켜도 반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욕이나 해야 되지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자 따라하세요. 현찰이 있어야 된다. 현찰이 없으면 국방력이 없는 정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찰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되는 거야. 현찰이 없어. 그리고 전부 카드 긁고 뭐를 하고 사회적으로 다 맞춰서 해.
현찰이 있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현찰이 있다는 거는 예? 이게 현찰 드릴 테니까 이건 좀 잘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자기가 안 해줘도 되고 잘해줘도 되고 자기 마음인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현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물어버려라 이러고 그러니까 긁어버려도 되는데 왜 현찰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갑이니까 현찰을 을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현찰이 벌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자기 국민의 재산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자기가 통제를 해서 그걸 현찰로 갖고 있지 말고 은행에다 넣어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돈놀이를 할 수 있게 은행에다 갖다 쳐 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자기 돈을 없이 남의 돈 갖고 뭔가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남의 돈 갖고 자기 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면 빚이 독촉되는 압박감이 줄어요. 근데 현찰이 있잖아. 왜 현찰 갖고 있어? 이건 뭐예요? 욕심쟁이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 현찰 갖고 있으면은 당신 돈을 우리가 못 쓰잖아. 은행에 집어넣으라니까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랭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정치인들 랭귀지를. 그럴 때 좋은 정부면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민간 투자를 도와줘요. 좋은 정부는. 근데 나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왜 현찰 갖고 있어? 야 이거 세금 때려. 이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뜯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현찰을 갖고 있고 순수 자본을 갖고 있는 거 꼴을 못 봐요. 왜? 나쁜 놈들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투자를 하면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도 드리고 그러니까 투자 좀 많이 해서 자발적으로 투자하게 해서 그걸 얼러가지고 자기가 국민들 현찰을 도움받으려고 해야지 그게 착한 정부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권력 잡았다고 막 두드려 잡아서 돈 있는 재벌들은 다 뜯어내고 중산층은 뜯어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현찰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 현찰 안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화폐 개혁을 해. 코인을 발행하고 막 이래버려.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거든. 그래서 달러를 버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 정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장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국가 정부로부터 들볶여도 피해가 없어요. 화폐 장악, 달러를 장악하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돈 벌어도 시달리지 않으려고. 돈 여러분 많이 벌잖아. 그러면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너 장사 잘하잖아. 돈 네가 내. 이러고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계속 여러분 장사 잘 되잖아. 주스 장사 잘 되잖아. 그러면 친척들이 돈 필요할 때 야 네가 장사 잘 되잖아. 한 달에 오렌지 주스 700만 원 팔잖아. 야 나 월급 200만 원이야. 에? 매일 6일 출근해도 200만 원밖에 못 벌어. 네가 다 내. 이러고는 해주는 게 없어요. 친척들이. 그래서 돈을 잘 벌면 이용만 당하지 대우를 못 받아. 쉽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돈 많이 벌어도 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달러를 버는 거예요. 달러를 벌면 세금 내면서 국가에 기여한다 이러니까 국가 권력자들이 시비를 들건다고. 이 사람은 세금 많이 내니까 애국자고 외화벌이 하니까 고마운 기업이고 잘 되시라고 그러고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반도체 공장 막 땅도 막 인허가를 막 내줘. 외화벌이하고 국제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따라 정부보다 유능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부보다 유능하도록 사업을 하고 학자를 하고 이러면은 실력을 키운 거고 정부한테 도움받고 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근데 외국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잘 돼 있어서
일석이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공부 잘해, 명문대 나왔어, 그럼 취직해. 취직하면 알아줘? 안 알아줘요. 부려먹지. 취직하면 어떻게 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밑에 시키려고 들인 거야. 그래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하면은 하기 싫은 일을 젊은 신입사원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5년 정도 있다 보면은 자기 업무 좋은 배치를 해줘요. 그러나 1, 2, 3년 동안은 하기 싫은 일을 잘 견디는지를 보고 인성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3년을 잘 버텨야 돼. 못 버티면 인성 부족이고 이거 적응력 부족한 인간이다, 인성 개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학사 출신으로 그렇게 공부할 바에는 석사나 박사 공부해서 더 편하게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는 좋은 직장 시도해 보고, 나이가 조금은 똑같은 28살인데 박사 받은 거랑 28에 학사 졸업한 거랑 엄청 차이 나죠. 그럼 좋은 직장은 박사 땄는데 똑같은 나이 28한테 주지, 학사 졸업한 28한테 줘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박사를 따는 게. 어린 나이에 박사 따. 그리고 뭐 세계적인 천재 박사야. 이런 사람을 요구하질 않아요. 세계적인 천재 박사를 요구하려고 자기 밑에 신입사원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천재 박사는 외주를 주고 의뢰를 주는 거지 자기 밑에 신입사원으로 안 와요. 그 아셔야 돼. 사회를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지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야. 대학 가는 건 지나가는 거야. 인생 살다가 수십 년 전에 내가 대학 갈 때 그렇게 공부를 했지 이러고 지나가는 옛 추억으로 얘기하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 노는 놈이 있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는 놀지는 않았다 이거요. 쓸데없는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를 잘해. 그러면 그거 잘한 다음에 또 다른 거 해. 또 다른 거 해.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교회를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수할 때 있을까봐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돈 쓸 때도. 이거 여기 돈 써도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면서 물을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성도님들한테 물을 수도 없고. 교회 일인데 교회 사역자 그걸 알아서 해야지. 예? 성도님들한테, 예? 의사가 간호사한테 여기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간호사님한테 물으면은 저 돌팔이 의사지. 예? 외과 의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해야 돼. 근데 유능한데 저 좋으신 분들을 알려면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을. 그리고 신앙 운동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심이 좋은 사람 되고 인성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크게 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그 운동 열심히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죠. 그런데 자기 특별한 재주도 없어. 얘네는 망가집니다. 재주가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성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품 좋아지지 않아요. 성품은 다듬어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힘든 거를 계속 해대다가 성품이 다듬어지지, 성품이 좋아지자 이래서 좋아지는 놈 난 못 봤어. 성품 좋아지자 이러고 편하게 하면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푹 쉴 때 성품의 안정성이 오는 거지, 열심히 달려가지도 않고 쉬는 놈은 안정성이 아니라 타락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쉬더라도 열심히 쉬라 이거예요. 가치가 있게. 그래서 여름방학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게으름을 두드려 잡으려면 어떻게 돼? 여름방학 2달을 2년치 공부를 끝내야지. 예? 2년치 공부를 끝내야 돼요.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예? 더 빨리, 더 힘차게. 계속 해봐. 그러면 이게 마비 상태가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팔이 멋있어져요. 지금 근육이 생기고 하는 거야. 근육이 생기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뭐 이상하다 이거. 더 빨리, 더 빨리. 천천히 하면 안 돼. 계속. 근데 자, 이제 쉬세요. 이거를 힘이 안 들게 했는데 철봉을 잡고 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무게가 70kg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 땡땡하게 돼가지고 무쇠팔이 되는 거예요. 무쇠다리 되는 거야. 마징가제트 되는 거야. 그래서 팔뚝 힘이 세야 돼요. 여러분, 여자도 팔뚝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나 팔뚝 힘 있는 거야. 이럴 때 머리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짱 하고 드는 거야. 여기 손아귀 힘이 없는 사람은 머리통에 긴장감이 없어. 머리에 긴장감 주려면 이렇게 계속 손가락, 발가락 이게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 완전히 반대죠. 손끝이랑 손끝의 반대는 뭐예요? 머리끝이라고. 발가락 끝이라고. 그래서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환점이거든. 피의 반환점이거든. 산소 공급이 모자랄 때 여기서 터닝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팩 피가 잘 돌면 여기서도 피가 잘 돈다고. 그래서 제가 막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근육이 늘어나고 혈관이 팽창되고 산소 공급이 빨리 되고 더 빨리 하니까 마비가 돼버린 거지. 카메라도요 1초에 15장 연사를 해요. 근데 1초에 15장 20장 연사해도 이거를 10분 동안 누르고 있으면 얘 먹통돼요. 지금 1만 장 찍고 있는 거야. 5만 장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분 가잖아요. 그럼 먹통돼요. 이렇게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러니까 육적으로 공부 잘할 때도 머리에다 과부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공부하다 이게 과부하 되면 띵 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손발을 돌려가지고 이게 근육 만들 때 피도 돌리는 게 좋지, 근육 안 만들고 피만 돌리면 이상한 거예요. 근육 만들면서 피를 돌려야 돼. 그럼 피가 이게 전신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머리가 좀 쉬겠죠. 피가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몰렸잖아.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전신으로 피를 돌리고 기분 좋게 하고 대소변을 잘 보고 다시 피를 머릿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럼 다시 몰리게 하죠. 그렇게 할 때 머리가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머리에 산소 공급을 확 밀어붙였다가 빼고 쉬었다. 확 밀어붙였다가 빼고 쉬었다. 이럴 때 가동률이 높아지고 반도체 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도체 수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20%니까 TSMC에 못 이기는데 60%까지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약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때기는 똑같은데 거기에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 올렸다 빼고 확 올렸다 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봉을 하든지 손을 계속 하든지 피아노를 땅땅땅땅 치든지 이게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머리를 위해서. 왜? 신령하게 공부하면 안 돼. 신령하게 공부하면 안 돼.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내심으로 공부해야 돼. 그 사람들이 인내심과 과학과 모든 정성과 체력을 다해서 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 육신을 열심히 안 쓰는 사람은 성령이 안 도와주세요. 밥을 열심히 퍼먹어. 그러면 엄마가 더 맛있는 걸 갖다 주셔. 근데 밥을 안 퍼먹어. 젓가락도 손 놓고 있어. 그럴 때 엄마가 요리를 더 많이 가져오지 않아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안 먹니라고 질문부터 하시지, 숨겨놓은 요리를 더 많이 안 가져와요. 애가 젓가락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듯이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에 피를 꽉 치밀어 오르게 한 다음에 푹 쥐고 이거를 해야지 성령님이 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지혜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 목사님 머리 안 좋았거든.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외국어를 쉽게 보는 눈이 열린 거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예.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예. 자, 따라서요. 열심히 여름을 이기자. 열심히 가을을 대비하자. 예,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름방학 이제 몇 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9월 새학기 될 때까지 1년치 이상의 공부를 2, 3주 동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8월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3년치 공부를 할 만큼 정성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까지 자신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한 능력을 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